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제안하였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배수비례 법칙을 발견해요. 어, 요걸 발견하면서 입증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턴의 원자설 이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 음, 그러면 돌턴의 원자설은 뭐냐면 원자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쪼개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자, 요게 바로 원자설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야 라는 거지. 그 음,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원자는 자, 질량, 모양, 성질 등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지. 네. 아, 그 다음에 자, 원자는 다른 원자로 절대로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바로 이 원자설의 내용이야. 음,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자는 절대로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 질량은 절대로 화학 변화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그래. 이게 원자설이에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미 우리가 배웠지. 네. 자, 그러면 배수비례 법칙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자, 배수비례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두 종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이럴 때만 적용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 때 한 원자 일정량과 이들 화합물 간에는 한 원자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자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의 질량비가 성립한다. 있다. 질량비가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줄 테니까 봐봐. 예를 들면은 H2O와 H2O2에 대하여 자, 요 화합물 비교해 보세요. H2O도 H와 O로 돼 있고 H2O2도 H와 O로 돼 있죠. 네. 자, 이 두 개의 화물을 봐봐. 두 종류 원소가 두 종류 화합물을 만든 거잖아. H2와 H2O. 이럴 때만 적용하는 거야. 음,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H 일정량과
결합하는 O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자, 네. 이거를 세로로 써줄 테니까 봐봐. H2O와 H2O2. 자, 요 두 개 중에 H는 요게 2로 일정하니? 네, 일조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하나, 두 개 결합해 있지. 네. 그러면 H 두 개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입니다. 그렇지. H2O 대 H2O2는 1대 2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O 일정량과 결합하는 H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어, 자, 이것도 세로로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놓고 놨더니 여기에 O가 일정해 안 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O가 일정하지 않잖아. 그럼 O를 일정하게 맞춰야지. 몇 네. 개로 맞출까? 어, 뭐냐. 아래 게 두 개잖아. 네, 그냥 2분의 1로 해가지고, A, 2분의 1로 하려면 아래 거를 2분의 1로 하는 거지. 네. 그래, 아래 거를 2분의 1로 해도 돼. 자, H2O와 HO로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O가 일정해졌지? 네. 그러면 여기는 H가 두 개, 여기는 하나가 결합했어. 그러면은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입니다. 다시 2대 1 맞죠? H2와 H2O2에 대해서는 2대 1로 결합해 있다. 이게 바로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음, 그러니까 배수비례 법칙은 두 종류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만 적용하는 법칙이다. 알겠죠? 네. 자, 이게 바로 원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과 배수비례 법칙. 음, 자, 그러면 이제 자,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을 한번 보자. 네. 자, 분자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거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된 거예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되었다. 그러면 분자설의 내용은 뭐냐? 분자란 자,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최소 입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음,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야. 그런데 두 번째, 일반적으로 분자란 분자는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자, 일반적인 경우야. 우리는 이미 분자 배웠죠? 네. 무엇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죠?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분자라고 써요.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 일원자 분자도 있죠. 아, 네. 자, 뭐가 있었지? 헬륨, 네온, 네온, 아르고, 아르곤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으라 그랬잖아. 네. 쟤네는 원자가 바로 분자로도 작용하는 물질이야. 근데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론자 분자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음,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분자는 자, 원자로 나누어질 수 있니? 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자, 나누어질 때 무엇을 잃을까? 읽는다.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그 분자가 나눠졌으니까 이제 그 분자가 아닌 거지. 네, 자, 이게 바로 분자설이에요. 그러면 이 분자설로는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됐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뭔지를 또 배워야지. 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어떤 내용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기체와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를 만들 때 자,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또 다른 기체를 만들 때 이들 기체 간에는 자, 간단한 정수의 부피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피비가 성립한다 또는 있다. 이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예를 들면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자, 수증기를 만든다라고 그러자. 수증기가 기체죠. 자, 그런데 얘네들 부피비를 보면은 있지? 네, 2대 1대 2로만 반응을 해. 항상이야, 항상. 어, 자, 수증기를 만들 때 수소와 산소는 2대 1로 반응하더라야. 자, 그러면 요거를 자, 한번 봐봐. 수소는 H2 O2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미. 근데 네, 이거는 다 분자로 표현했잖아. 네, 네,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원자설과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원자설은 입증이 됐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 배수비례 법칙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원자설은 맞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 원자설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음, 그러면 설명이 왜 안 되냐라고 한다면은 원자가 쪼개져요. 자, 원자설에 의하면은 원자는 깨져 안 깨져? 원자는 안 깨집니다. 안 깨지잖아. 네, 근데 원자설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면 원자가 쪼개지더란 말이야. 그러면 한번 봐봐.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비가 2대 1대 2라고 얘기했죠. 네, 자, 수소 2부피하고 산소 1부피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 2부피를 만든다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2부피를 만드는데 자, 수소 하나, 그리고 산소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원자 2개하고 이게 수소 원자고 큰 게 산소 원자인데 2개 하나를 2칸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니? 2개 하나를 2칸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큰 거 하나를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 네, 이렇게 나눠야 똑같이 반으로 나눠지는 거지. 네, 그러면 원자가 깨졌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설로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뭔가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분자설과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설명이 된단 말이야. 음, 자, 원자가 쪼개지지도 않아. 자, 그러면 부피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두 부피가, 자, 산소 한 부피하고 반응해서 수증기 두 부피를 만들었잖아. 네, 자, 이거를, 자, 수소 분자는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수소 분자야. 그리고 산소 분자는 이렇게 산소가 커다란 놈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산소 분자야. 그러면 봐봐. 원자 수소 4개와 산소 2개를 두 칸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큰 놈 하나에 작은 놈을 이렇게 2개씩 붙여놓으면 나눌 수 있니? 네, 이거 봐. 그러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2대 1대 2라고 하는 부피비를 설명할 수 있었지. 네, 이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 분자설이에요. 음, 요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파랑이가 여기에서 이 법칙에 관한 내용을 많이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별로 풀 문제가 없어. 어,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원자설로 설명 가능한 법칙은 뭐하고 뭐야? 그냥 기체 반응의 법칙, 아니, 예, 예, 분자로, 원자설로 설명 가능한 거. 네.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야? 원자설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배수비례 법칙. 네, 배수비례 법칙, 그래, 그 두 개를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설명이 안 돼. 어,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제안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를 만들 때는 부피비가 일정하게 성립한단 말이야. 간단한 정수로. 네, 근데 원자설로는 원자가 쪼개지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분자설로는 설명이 되니까 분자설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아, 됐니?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자설, 분자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또 원래 이런 내용은 굉장히 예전에 아주 선생님 예전에 배울 때는 가르치고 할 때는 중학교 때 이런 걸 다 배우는 내용이었거든.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이 각각에 들어가 있어.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 아, 중3 때 배우는 내용이 실제로 있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 나와. 아,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결됐죠?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원의 내용은 모두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자, 이제 화투 이제 시작해 볼 건데. 네, 자, 책 준비됐지? 네. 맞아, 그거야. 그거 뭐야, 옆에 스프링으로 쳐냈네? 아, 네, 이게 스프링이 쳐놔야지 필기가 편해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 자, 그 책을 주문할 때 스프링으로 시키면 거기서 해주지. 네. 맞아. 자, 이제 한번 넘겨봐봐. 선생님하고 페이지 똑같은지 한번 봐야 되겠다. 12페이지 보면은 기체에 대해서 나오죠. 네, 기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거기부터 우리가 배우는 화2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이걸 먼저 배우거든. 어, 그래서 기체에 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기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기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모양과 부피가 정해져 있지 않죠? 네, 맞아요. 모양과 부피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 기체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는 뭐가 따져지는지 한번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돼요. 음, 자, 기체에서는 기압을 따지는데 이 기압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불러. 그러면 기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왜 생기느냐? 이런 얘기겠지. 네, 기압은 기체 분자가 자, 용기 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풍선에 바람을 쭉 불어 넣어주면 풍선이 부푸는데 풍선이 부푸는 이유도 그 풍선 안쪽에 들어간 공기 입자들이 풍선 벽을 충돌을 해요. 그러면 네,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지. 네, 그러면 압력이 생기는 거야. 음, 그 압력을 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 그러면서 풍선이 부푸는데 자, 이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기압에서 이제 뭐를 먼저 배워보냐면 자, 이걸 먼저 배워보는 거예요. 대기압. 자,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자,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은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될까?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은 떨어집니다.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자, 그 얘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대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거든. 어, 자,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왜 산소 마스크 하고 가기도 하지? 그 공기가 없어가지고, 왜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용기벽을 때리거나 하는 힘이 약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기압을 좀 외워야 돼. 어떤 걸 외우냐면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 네, 1기압은 어떻게도 나타내냐면 1atm이라고도 나타내요. 똑같아. 1기압이야. 음, 그런데 1기압은 또 수음 기둥으로는 76cm의 HG라 그래서 76cm의 수음 기둥이 누르는 힘이 1기압이야. 어, 그러면 수음 기둥 76cm는 밀리미터로 고치면 얼마니? 760, 맞아. 760mm HG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지. 네, 그리고 물기둥으로는 약 10m 물기둥의 무게와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일기압은 쉽게 파랑이 머리 위로 있지 물기둥 네, 10m를 쌓아놓은 무게만큼이 일기압이라는 뜻이야. 오, 엄청난 기압이죠. 네, 자, 그리고 요거를 공기의 무게로는 약 1000km의 공기 기둥의 무게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기압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걸 제일 많이 쓴다. 여기까지. 어, 자, 그러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을 가지고 기압을 측정을 했거든. 네, 자, 실험에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 토리첼리의 기압을 측정하는 자, 이런 실험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수조에다가 있지 네. 수온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유리관을 이렇게 유리관을 빈 진공의 유리관을 이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자 한번 보자. 여기에서 자 요건 조금 이따 그리자. 그 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유리관을 기울였어요. 자 이렇게 기울여 놓고 자 요게 수은 액체 수은이야. 자 그랬더니 요게 76cm까지 올라가더래. 여긴 진공이야. 음. 자 그런데 옆에서도 기울여도 이게 76cm예요. 자 이건 수은이거든. 네. 자 여기도 진공이야. 자 그러니까 어떠니? 자 진공관으로 보면은 수은이 76cm까지 올라가.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대기가 누르는 힘이 있겠지. 네. 그러면 밑에서 이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게 있고 이 수은 기둥이 쏟아지려고 하잖아. 예. 그래서 저 유리관에 구멍이 만약에 뻥 뚫려 있다 그러면은 수은이 확 쏟아져 가지고 낮아져 버려. 어. 그렇겠지? 네. 맞아요. 그래 이런 형태로 자 토리첼리가 일기압을 측정했더니 자 A하고 B하고 C가 같을 때 평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기압일 때는 저 높이가 76cm가 되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일기압이에요. 무슨 아. 말인지 알겠네? 네, 이해되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해서 기압을 토리첼리가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여기서 또 이걸 한번 해보자. 기압의 측정을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요런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에 자, 여기에 기체가 들어가 있어. 제- 기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수- 여기에 수은이 들어 있어. Hg. 자, 이게 여기가 열려 있지. 네. 열려 있으면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항상 존재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양쪽에 수은 기둥이 똑같지. 네.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미는 힘하고 대기가 누르는 힘하고 두 힘이 어떨까? 자, 이 기체는 여기서 바깥으로 미는 힘으로 작용하잖아. 아, 네, 같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딱 높이가 같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체 압력을 P 기체라고 해보자. 이 네. 기체 압력은 대기압하고 같아요. 음. 그러면 대기압이 1기압일 때 76cm의 HG하고 똑같은 거겠지? 네. 이거 지금 기체 압력하고 대기압이 똑같을 때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그림을 요 똑같은 장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역시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도 역시 대기압이 작용을 하죠. 네. 자, 어느 쪽이 높아? 대기압 쪽이 높습니다. A cm라고 하자.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높지요? 네. 그러면 어떤 힘이 더 강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대기압이 더 셉니다. 대기압이 더 큰 거야?
아, 기체 쪽이 더 셉니다. 그래, 얘가 더 미는 힘이 더 크니까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올라간 거지. 네. 그래, 그러면 얼마만큼 더 큰 거야? A 센티미터만큼 큰 겁니다. 그래, 그러면 기체 압력은 P는 압력이에요. 네. 대기압에다가 더하기 A 센티미터의 Hg만큼 더해야 돼요. 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76 더하기 A를 해서 센티미터의 Hg. 이렇게 해야 이게 기체 압력이 돼. 알겠어? 어, 잠깐 이 수학, 자, 어. 네, 수학적인 거 이거 잠시만. 자, 너 이렇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 이렇게 생각해 봐. 자, 친구랑 있지? 네. 빨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빨대가 있어. 네.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빨대가 있는데 여기에 입으로 불어 이렇게 입으로 부은단 말이야, 서로. 네. 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액체가 있을 때 부는 힘이 큰 사람이 약한 쪽으로 밀어내 버리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 봐. 어느 쪽이 더 높아졌어? 오른쪽이 더 높잖아. 네. 기체 미는 힘이 대기압의 미는 힘보다 크잖아. 네. 얼마만큼? A만큼 크잖아. 네. 그러면 대기압은 760이라고 그랬으니까 76cm니까 이 음, 기체가 미는 힘만큼은 A만큼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76에다 A만큼 더해야 실제 압력이 되는 거야. 아, 네, 이해되셨습니다. 그래. 그거 쉽게 생각하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그림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에 기체가 역시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열려 있잖아. 여긴 대기가 누르는 힘이 있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어느 쪽이 더 높아요? 기체 쪽이 더 높습니다. 왼쪽이 더 높지? 네. 자, 이 높이도 A 센티미터라고 해봐.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대기압이 더 셉니다. 그렇지. 그러면 기체 압력은 대기압보다 작아. 얼마만큼 작아? A 센티미터만큼 작습니다. 그래, 대기압에서 A만큼 뺀 것이 되겠지. 음.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기압은 76cm라 그랬으니까 76에서 A만큼 빼야지. 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하고 이제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요 끝이 이렇게 막혀 있어. 어. 막혀 있는 거와 열려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네. 자, 여기 기체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됐다고 해봐. 자, 그리고 여기 차이가 A 센티미터예요. 수은인데 여기는 진공이야, 진공. 음. 자, 진공이란 얘기는 저 속에 기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면 저 안에서 수은을 누르는 힘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 미는 힘은 얼마겠어? 이느님은 뭐냐? A지, A. 네. 이거밖에 없잖아. 네. 그리고 요 A만큼의 기둥이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똑같잖아. 네. 높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자, 대기압이 작용을 못 해요. 네.
자, 이게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이야. 어, 요 그림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바로 13페이지 한번 봐봐. 음, 14페이지 중간에 J자관에 공기가 들어있고 수은이 처음 거에는 좌우가 높이가 똑같지. 네, 그 다음에 J자관 오른쪽이 열려 있죠. 네. 그러면 공기의 압력은 무슨 압력하고 똑같아야 돼? 공기 압력은 지금 잠깐 그림을 못 쫓아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운데 그림 3개 있는 거 안 보여? 아, 지금 네, 봤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그림 봐봐. 네, 왼쪽엔 공기가 들어있고 네, 오른쪽은 끝에가 열려 있잖아. 네, 그리고 밑에 수은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공기가 밀어내는 압력하고 대기가 누르는 압력하고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래, 그때는 공기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라고 해서 그래야지. 네, 그 다음 옆에 두 번째 그림에 오른쪽에다 수은을 비커로 부었지. 네, 그랬더니 오른쪽이 높이가 더 높아졌죠. 네, 그러면서 왼쪽에 공기의 부피는 줄었지. 네. 그래, 그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의 공기의 압력은 첫 번째 거보다 압력이 커졌겠죠. 압력이, 이해 안 됐어? 어, 자, 여기에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비교해봐. 이 그림. 이 그림이잖아. 네, 기체 압력은 대기압에다 A만큼 더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의 기체 압력은 대기압보다 H1만큼 높아졌지, 오른쪽이. 네, 그러면 H1만큼을 더해야 기체 압력이잖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는 H2만큼으로 H 다시만큼으로 변했니? 거기에서는 H 다시, 네, H 다시만큼으로 변했지. 네, 그러면 높이가 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압력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우선. 아,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네, 처음 거에는, 처음 그림은 이렇게 되잖아. 자, 기체 공기의 압력은 배기압과 같죠? 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공기의 압력은 배기압에 몇을 더해야 돼? H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 H를 더하란 얘기야. 그 네, 다음에 세 번째 공기의 압력은 배기압에 뭐를 더해야 돼? H 다시, 그래, H 다시를 더해야 공기의 압력이 된다. 이런 뜻이지. 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아, 네, 여기에서 기체에 관한 법칙을 배울 거야. 어, 기체에 관한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제 네, 여기에서 시험 문제들이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체에 관한 법칙들. 관한 법칙들. 자, 기체에 관한 법칙들에서 자,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이 있어. 보일의 법칙. 들어봤죠? 네, 근데 보일의 법칙은 어느 때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얘는 이럴 때예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 부피 관계예요. 음, 자, 압력과 무엇의 관계를 따지는 법칙이다? 기체 부피 관계, 네, 아,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야.
이게 네. 중요해. 그러면은 보일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 자,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한다. 기체 부피.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음. 자,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야 되겠죠. 압력과 기체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합니다. 반비례는 있지 곱한 게 일정할 때야. 곱한 게. 자, 그거를 파랑이도 그거를 외워두는 게 편할 거야. 네. 반비례는 곱할 때 일정하다. 곱할 때 일정하다. 그러면 비례는 나눌 때 일정하다. 혹시 예를 한 번만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줄 거예요. 자, 즉 반비례는 뭐냐?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할 때지. 네. 자, 이럴 때를 A는 B분의 1일 때를 A와 B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A가 1일 때 봐봐. A가 1이라고 해봐. A가 1. A가 1이면 B도 얼마야? B도 1입니다. A가 2면은 B는 A가 2면은 B는 0.5입니다. 0.5는 2분의 1이잖아. 아, A가 3이면 B는 얼마가 될까? A가 3이면은 B는 한 번에. 뭐가 어려워. 반비례는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네. 자, A가 4면은 B는 얼마야? 예, 4분의 1입니다. 그래, 이게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불러. 그럼 A 곱하기 B는 얼마야? A 곱하기 1입니다. 다 1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야. 반비례는 곱한 값이 일정.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 반비례는 곱한 값이 일정할 때를 반비례라고 불러.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1, V1은 P1. P2, V2는 K 일정이란 얘기예요. 이게 보일의 법칙의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P1은 처음 압력, V1은 처음 부피, P2는 나중 압력, V2는 나중 부피.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배워보자. 자, P하고 V는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 요걸 V라고 주고 요걸 P라고 주면 반비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반비례야. 이게 T1이고 이게 T2라고 해보자. 온도는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압력이 높으면 온력이 높으니, 아니, 부피가 높으면 온도. 그 T1이 높습니다. T1이 더 높아요. 왜 T1이 높으냐면 자,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하죠? 네. 그래서 같은 압력일 때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요. 음, 그래서 부피가 큰 게 온도가 더 높은 온도야. 음.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P분의 1로 주고 요걸 V로 주면 무슨 관계? 반비례입니다. 아니야. 비례? 이럴 때는 비례라고. P하고 V가 관비례지 P분의 1과 V는 비례라고 부르는 거지. 네, 이해되었습니다. 요걸 T1이라고 하고 요걸 T2라고 해봐. 여기서도 T1, T2 중에 누가 더 높은 온도? T1입니다. 네, 여기서도 T1이 T2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자, 압력이 같을 때 부피가 크면은 온도가 더 높은 온도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요런 그래프로 요걸 P로 주고 요걸 V분의 1로 줬다고 해봐. 무슨 관계? 어, 비례 관계? 예, 이것도 비례예요. 하나가 분모로 분수로 돼 있잖아. 네. 이걸 T1이라고 하고 이걸 T2라고 해봐. 그럼 누가 더 높은 온도일까? T2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반비례. V분의 1이 크다는 얘기는 V가 작은 거지. 네. 왜냐면 나눈 값이 크면은 나누기 V가 작은 거니까 V가 크면은 V분의 1이 작아요. 그래서 맞았어. T2가 T1보다 높은 온도야. 자, 여기서 T1보다 높다.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P로 주고 요걸 PV로 주면 무슨 관계가 나올까? 어, PV, 압력. 여기 뭐 PV 곱한 값은 K라 그랬잖아. 네, 아, 일정하구나. 일정해져. 자, 이렇게 나올 때 이게 T1이고 이게 T2일 때는 누가 높은 온도가 돼? T1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T1이에요. 왜냐면 자, 온도가 높으면 부리가 커지니까 곱한 값도 커질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어, 그러면 이제 자, 보일의 법칙은 우리 생활에서의 예가 있어. 예. 네. 어떤 예가 있냐면 수소 풍선이 헬륨 풍선이라고 할까요?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결국 터집니다. 맞아요.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다 결국 터져요. 왜 터지냐면 대기 압력이 감소하지 위로 올라갈수록 네.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어떻게 돼? 부피는 커집니다. 커지지. 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잖아. 네. 그래서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터져요. 그래서 요즘에 북한에서도 막 오물풍선 막 보내 그러잖아. 그게 어때? 막 올라가다가 결국 하늘에서 터지기도 하거든. 이게 왜 터지냐면 부피가 점점 팽창하다가 그 풍선이 터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잠수부가 자 산소통 메고 들어가죠. 네. 잠수부가 산소통 메고 산소 이렇게 숨 쉬다가 같은 기포가 나오지. 네. 이 기포가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니? 어, 커져요. 아, 커진다. 왜? 수압이 줄기 때문에. 줄어들잖아. 그래. 네. 그러면 수압이 압력이거든. 압력이 점점점 감소하니까 올라가던 기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수면에서 터질 때는 됐다 음, 크게 터지지. 아,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얘를 선생님이 지금 볼 테니까 봐봐. 네. 영도시에서 자, 1기압 10리터인 기체를 영도시 5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몇 리터일까? 이런 문제. 네. 얼마니? 2리터입니다. 맞아요. 자, P1, V1은 P2, V2다. 이 식에 넣는 거야. 그러면 P1은 1기압 10리터는 자, 5기압 V. 그래서 V는 2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네. 간단하잖아. 네. 이게 보일의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10도씨 1기압에서 100리터인 기체를 10도씨에서 5리터로 압축을 했다. 음, 기체 압력은 얼마가 될까?
압력은 몇 기압이 되겠니? 압력은 20이 됩니다. 네, 압력은 20기압. 맞아요. 자, 1 곱하기 100은 P 곱하기 5리터. 그래서 압력 P는 20기압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전부 다 보일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 네. 자, 조건을 알아둬야지. 뭐가 일정할 때라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따지는 법칙이 보일의 법칙이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샤를의 법칙을 볼 거예요. 자, 샤를의 법칙의 첫 번째 적용은 자, 이것도 적용하는 한계를 배우고 있어야 돼. 네. 적용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여기에서 절대 온도와 부피 관계. 자,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따진다고요? 네, 절대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절대 온도와 부피 관계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여기서 있지? 절대 온도라고 표현한 거 있지? 네. 이거는 절대 온도를 온도로 바꿔도 맞아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미안. 선생님이 잘못 썼네. 자, 요거를 온도로 바꾸자. 온도와 부피 관계를 따지는데 선생님이 있지 온도를 썼을 때 네.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은 무조건 맞아요. 음. 절대 온도로 써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절대 온도라고 표현한 거를 온도로 바꾸면 무조건 틀려. 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선생님이 표현을 할 때 온도와 기체 부피 관계라고 썼던 거를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 관계 해도 무조건 맞단 말이야. 네. 근데 선생님이 표현할 때 절대 온도와 무엇의 관계 이렇게 했는데 그 절대 온도를 온도로 바꿔버리면 틀린단 말이야. 그게 이제 두 번째 결과에서 나와요. 차례의 법칙의 의미라고 할 의미. 의미는 뭐냐면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온도라고 표현한 거는 절대 온도로 고쳐도 맞지만 절대 온도로 표현한 걸 온도로 고치면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온도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어. 근데 파랑아 절대 온도는 어떻게 나타내지? T로 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270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도시에서 273을 더해줍니다. 맞아요. 섭씨 온도에 네. 273 더한 것을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비례는 뭐가 일정하다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비례는 나누 반비례는 곱한 값이 일정하고 나누기입니다. 그래 나눈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자 샤를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T1분의 V1은 이거 봐 나눈 거잖아. 네. T2분의 V2는 K로 이게 일정하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 주는 의미예요. 음. 이게 샤를의 법칙이야. 아, 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자. 요게 V고 요게 T면은 비례라 그랬지?
네. T는 절대 온도야. 이게 P1이고 이게 P2라고 해보자. 누가 더 높은 압력일까, 여기에서는? 그 P2입니다. 네. 압력이 클수록 부피가 작잖아. 네. 아까 보일의 법칙에서 배운 거예요. 압력이 맞습니다. 크면은 부피는 작아지니까 부피가 작을수록, 그치? 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T분의 1로 주고 요걸 V로 주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 이럴 때가 반비례야. 그럼 반비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네. 그러면 요걸 P1이라고 하고 요걸 P2라고 하자. 누가 더 높은 압력? P2가 더 높은 압력입니다. 네, V가 작을수록 높은 압력이야. 네. V가 여기서 봐봐. V가 작은 게 여기가 V가 작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V가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요걸 T로 주고 요걸 V분의 1로 줘도 반비례 관계예요. 음. 자, 반비례 관계에서 이걸 P1, P2라고 할 때 여기서는 누가 더 높은 압력이니? 여기서는 P1이 압력이 더 네, 큽니다. P1이 더 높은 압력이에요. 왜냐면 V분의 1이 크다는 얘기는 V가 작다는 얘기다. 네.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T로 주고 요걸 T분의 V로 주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아니지. T분의 V는 아까처럼 일정하니까 일정 네. 일정 일정. 이렇게 되지. 그리고 네. 요게 P1일 때 P2일 때 누가 더 높은 압력? 어, P2입니다. 네, P2 V가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이렇게 알아야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를의 법칙의 예를 한번 볼 거야. 얘는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더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지? 다시 팽창해집니다. 다시 펴지죠? 네. 이런 게 바로 안에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탁구공을 다시 찌그러진 걸 피는 거란 말이야. 음. 이런 게 샤를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지.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해보자. 이건 절대 온도와의 관계였지. 네. 그러면 만약에 섭씨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요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 그랬지? 네. 자, 여기에서 T1을 우리가 0도씨 절대온도라고 붙이자. 0도씨 절대 온도. 0도씨 절대온도는 몇 K야? 몇 207, 아니 0K 아니 273K입니다. 네. 273K. 그 다음에 V1은 0도씨의 부피라고 해서 V0로 표현해보고 네. T2는 T도씨 절대온도로 나타내보자. 뭐야? T도씨 절대 온도 270. 뭐가 어려워. 아, 네. 섭씨 온도를 그냥 273하고 더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V2는 T도씨 부피로 표현해서 VT라고 표현해 볼 거야. 음. 알겠지? 네. 자, 요거를 저 식에 대입할 거예요. 자, 요 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면, 자, 273분의 V0는 273 플러스 T분의 VT 이렇게 나오지? 네. 요 식을 VT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자, 요거에 대하여 정리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은 거죠? 네.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니? V0 곱하기 273 플러스 T는 VT 곱하기 273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양변을 273으로 나눌 거야. 음, 그러면 VT는 자, V0 곱하기 273분의 1, 273 플러스 T 이렇게 되니? 나누면은 양변을 273으로 나누라 그랬잖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괄호 속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T는 V0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 이렇게 표현이 돼. 음, 맞아? 왜 1이 되는지. 자, 요거하고 요거 아, 각각 273분의 1에다가 273을 곱해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73분의 1에다가 t를 곱해봐. 그러면 273분의 t잖아. 네. 그래.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식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기체는 1도씨 상승할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 주는 의미예요. 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샤를의 법칙을 선생님이 자 문제 예로 풀 수 있는 예로 한번 적어줄 테니까 한번 몇 개 문제를 풀어보자.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인 기체를 273도씨 1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음, 자, 아까 우리 샤를의 법칙은 무엇이 일정할 때 쓰는 법칙이었어?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무엇과 무엇에 관한 법칙이죠? 온도와 부피입니다. 온도와 부피 관계. 그래서 결과 의미는 뭐였지? 의미는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 관계였습니다. 는 비례한다지. 비례한다. 네. 그러면 절대 온도로 풀 때는 T1분의 V1은 T2분의 V2에 대입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T1은 얼마야? T1은 0도입니다. 아, 아, 273입니다.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되니까. 네, 273입니다. 273분의 부피는 10리터입니다. 10리터. 그쵸? 네. 자, 자, T2는 얼마? 546입니다. 546일 때 X 이렇게 됩니다. 음, 그럼 X는 얼마냐? 273. 20리터. 20. 요게 2배잖아. 아, 네. 그러면 얘도 2배가 돼야 되잖아.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온도로 풀었지. 네. 자, 섭씨 온도에 대한 식으로 풀 거야. 자, 섭씨 온도 식은 이거였지. 네. 이 식에 집어넣어 볼 거야. 자, VT는 자, V0가 얼마야? 10리터지. 네, 10리터. 자,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273이잖아. T는 273도씨잖아. 네. 여기서 T는 섭씨 온도예요. 음. 어? 네. 섭씨 온도니까 273도씨에서라 그랬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아, 네. 그러면 1 플러스 1이니까 2죠. 네. T에다 10 곱하면
20. 봐봐, 똑같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에요. 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일 샤를의 법칙을 한번 또 연합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음. 자, 세 번째 법칙은 보일 샤를의 법칙. 자, 이 보일 샤를의 법칙은 자, 적용을 자, 온도 압력에 따른 온도 압력이 동시에 변하는 거야. 자, 온도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관계. 이걸 따지는 법칙이 보일 샤를의 법칙인데 의미는 뭐냐면 기체 부피는 압력에는 똑같아.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 이렇게 하거든. 네. 자, 그래서 요 식은 선생님이 바로 식으로 나타낼 테니까 봐봐. 자,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는 K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 이게 보일샤렐의 법칙이야, 바로. 자, 그러면 보일샤렐의 법칙은 자, 선생님이 바로 예를 바로 들어줄 테니까 자, T1은 뭐냐면 처음 절대 온도. 그 다음에 P1은 처음 압력. V1은 처음 부피. 그 다음에 T2는 나중 절대 온도. P2는 나중 압력. V2는 나중 부피.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볼 테니까 봐. 0도씨에서 0도씨 일기압에서 20리터인 기체를 자 273도씨 4기압으로 하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 자, 여기 봐봐. 온도도 변했니? 네, 변했습니다. 압력도 변했니? 네, 변했습니다. 이럴 때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죠. 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죠. 네. 근데 보일-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할 때 부피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음. 그러면 요식에 집어넣을 거야. P1분의 P1V1은 P2분의 P2V2 이걸 집어넣을 텐데 자 처음 절대온도 얼마야? 절대온도 273입니다. 네, 273분의 처음 압력은 1입니다. 부피는 20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 절대온도는 546입니다. 나중 압력은 4입니다. 나중 부피 V를 구하라는 거야. 네. 그러면 V는 얼마가 될까? 10입니다. 뭐 맞아요. 16m.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게 보일샤렐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랑이가 여기에서 지금 배운 거는 완벽하게 어느 조건에서 이 식을 쓰는지만 알면 돼. 문제에서 있지? 그러니까 이거야. 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과 부피가 나온다. 그럼 보일의 법칙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음. 문제에서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변했고 부피를 묻는 문제는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네. 그리고 온도 압력이 동시에 변했는데 부피를 묻는 문제는
보이샤르 법칙을 적용하면 됐니?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이야.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배운 다음에 하랑이가 이거 문제 책에 있는 문제도 풀어봐야 돼. 네, 그래.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잘 봐야 돼.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적용을 어느 때 적용하냐면 잘 봐. 온도, 압력이 일정해 이제. 음, 자, 위에 보일의 법칙이거나 샤렐의 법칙은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거나 둘 다 변하거나 그랬지. 네. 근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와 몰수 관계예요. 자, 우리 화1에서 이미 배웠어.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거든. 음,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기체 부피는 비례한다. 몰수 이렇게 이게 보일의 법칙이거든. 네. 근데 어, 괜찮아. 미진아, 미진이가 너무 일찍 들어왔다. 음. 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보자.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자, 화1에서 예전에 이런 문제 풀어봤지. 자,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였죠? 22.4리터입니다. 그렇지, 22.4리터 였잖아. 네. 그러면 자, 봐봐 이제 0도씨 1기압에서 33.6리터인 기체 몰수는 몇 몰이야? 1.5몰, 네, 1.5몰입니다. 그래 1.5몰. 몰수의 기체 부피는 비례하잖아. 네. 그래서 몰수는 1.5몰. 어떻게 푸는 거야? 33.6리터는 몰수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몰수는 1.5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그래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어, 자, 근데 조건을 잘 봐야 돼.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적용. 샤렐의 법칙은 압력이 일 때 적용. 보일샤렐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할 때 적용.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일정할 때 적용. 동시에 일정. 네. 그러니까 그 조건만 잘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야 바로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게 나오겠죠. 음,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는 어, 따로 한번 강의를 이제 다시 보면서 공부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